안녕하세요. 작가 복일경입니다. 지난번엔 출판 계약서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출간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꽤나 순한 성격이었는데요. 그 덕분에 무난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출간 후엔 저의 둥글둥글한 성격이 때론 해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책을 본 지인들은 표지가 왜 그렇게 촌스럽느냐, 제목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사진은 그것뿐이었냐, 목차가 왜 그렇게 불분명하냐 등의 비난을 퍼부어댔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사실인데다가 모두 저의 잘못이었기 때문이었죠. 출간의 성공이 책 표지와 제목에 있다는 것, 또 목차가 튼튼해야 독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대충 넘기는 바람에 저의 책은 저처럼 평범하고 무난한 책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수정과 교정이 끝나갈 무렵 출판사는 저에게 6개의 표지 시안을 메일로 보냈는데요. 6개의 디자인은 나름 괜찮아 보이긴 했지만 사실 세련되거나 강박적이진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기 싫어했던 저는 그나마도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표지를 선택했고 출판사 역시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블로그에서 보면 출간을 앞둔 작가들이 표지를 골라달라는 글을 많이 봤었는데요. 하지만 불온과 시기로 가득했던 저의 눈에는 출간에 대한 과시와 광고로만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같은 상황에 처한 저는 무슨 부끄러운 일이라도 되는 양 아무도 모르게 해치워버렸던 거죠. 지금해야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때 아무리 민망하더라도 비슷한 이벤트를 벌이고 독자들이 좋아하는 표지를 선택해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출판사에 요구하면 더 많은 표지 시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가 거듭될수록 세련된 표지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물론 출판사나 디자인 회사로부터 까탈스럽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촌스런 책의 저자로 남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목 역시 문제였는데요. 북토크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도대체 책 제목이 무슨 의미냐였어요. 그만큼 제목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뜻이었죠. 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책 제목을 정하기 위해 작가와 출판사 직원들이 2박 3일의 회의를 거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작가들은 좋은 제목을 구하기 위해 철학관에 가기도 하고 유명한 스님을 찾는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별다른 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제목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정해버린 저는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역시 나중에 안 일이지만 책 좀 내본 작가들은 제목 정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름의 방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반면 출판 과정에서 작가들이 출판사와 가장 많은 갈등을 겪는 부분도 바로 책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출판사는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화끈한 제목을 원하지만 작가들은 좀 더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의 제목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출판사들은 책 제목을 짓기 위해 카피라이터나 기획사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책 제목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작은 출판사들은 담당 에디터나 작가에게 떠넘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가가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멋진 책 제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해민스님의 고유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처럼 함축성이 강한 운유보다 친절하게 풀어 써주는 문장형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요즘은 책 제목도 광고 카피처럼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어느 일간지에 따르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처럼 끌리는 제목을 보고 책을 고르는 젊은 층이 늘면서 공감을 얻는 문장형 제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베스트셀러의 제목 유형들을 살펴볼까요? 독자에게 사랑받은 책 제목들을 살펴보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의미를 지닌 제목들입니다. 과거에는 나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나를 지키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신이 옳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등의 제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이용한 유형인데요. 곰돌이 푸우와 빨간머리엔 템수가 바로 그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방망내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처럼 제목을 구어체로 표현한 유형이고요. 마지막은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유형으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역사의 쓸모처럼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화두를 던짐으로써 어렵게 느껴지는 철학이나 역사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위의 유형들을 안다고 해도 책 제목을 정하는 건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 제목을 정하기 위해 이런저런 책들을 살펴보던 저는 카피라이터 정철의 카피책을 참고해 여러 가지 제목을 만들어 보았어요. 책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책쓰기, 글쓰기, 혼자, 학원 없이 등의 단어들을 카피 쓰는 법칙에 따라 조합해 본 거죠. 구체적인 표현 법칙에 따라 18가지 책쓰기 방법이란 제목도 만들어 봤고요. 낯설고 불편한 조합 법칙에 따라 아마추어 작가의 프로다운 책쓰기, 또 독자와 마주보기 법칙에 따라 책쓰기가 평생 소원인 당신에게, 책쓰기가 어려운 당신에게, 때론 재미있고 장난스럽게 어서와 책쓰기는 처음이지 책쓰기 삼국지와 같은 제목도 지어봤어요. 또 반복과 나열을 이용해보니 책쓰기, 모방과 패러디로 책쓰기의 정석, 슬기로운 책쓰기, 나홀로 책쓰기, 단정짓기를 통해 이제 당신도 작가입니다. 1년이면 된다고 내가 작가라뇨처럼 엉뚱한 제목도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이용해 시끌벅적 책쓰기, 공짜 무료 덤 할인의 이미지를 이용해 돈이 되는 책쓰기, 돈 안 드는 책쓰기, 라이벌 사용법을 이용해 이제 학원은 망했다 등의 제목도 만들어졌어요. 역발상으로 초보로부터 배우는 책쓰기, 야매로 배우는 책쓰기, 또 캠페인처럼 책쓰기의 시대, 이제 당신이 쓸 차례입니다. 유명인을 이용해 셰익스피어도 몰랐던 책쓰기, 또 숫자를 이용해 99%를 위한 책쓰기, 책쓰기의 18가지 전설, 이런 제목들도 만들어지더라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제목을 발견하셨나요? 물론 책의 내용만 좋으면 그만이지 표지나 제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훌륭한 내용도 적절한 형식과 겉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출판 계약서를 보면 출간에 있어 갑은 바로 작가 여러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질은 가장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지는데요. 출간에서만큼은 작가의 갑질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린 출판사에게 좀 더 멋진 표지 시안을 보내달라고, 책 제목에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당당하게 출판사에 요구하자는 뜻입니다. 비록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 투표도 해보시고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마음에 드는 표지와 제목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작가의 글이 있는 방, 복글방에 글쓰기와 책쓰기에 관한 내용들은 책 브런치 하실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의 책 브런치 하실래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가 복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